잔뜩 움츠린 어깨를 누군가 내게 2부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흥정입니다. 미쳤어. 감기 걸리면 원래 약간 근데 원래 머리 아프고 그러면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잖아. 술 취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햄버거 먹었더니 감기가 낫는 것 같아. 햄버거 먹고 왔었어요? 햄버거 특효약이야. 원래 감기는 근데 그 기름진 음식이지 약간. 삼겹살 먹자 끝나고. 삼겹살에 배고파 죽을 것 같다. Let's go. 고기 뷔페 갔으면 좋겠다. 노 노맛 하이미트 맛있는데. 노맛 냄새나. 네 2부 2부? 자가발전 10화 2부입니다. 와 10화다. 드디어 10화예요. 10화야? 왜 안 들리는 것 같지? 내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잘 들립니다. 드디어 10화이고 우리 이제 11화부터는 뭐 이것저것 공약을 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공약이랄 게 뭐 미리 다 지켜버렸어요. 네. 블로그도 만들고 블로그도 도메인도 만들었고 사고. 도메인도 샀고 11화부터는 약간 구조를 대대적으로 회의를 한번 해서 조금 컨셉을 11화부터는 약간 바꿔볼까 생각 더 중입니다. 재미없고 진지 빨개. 11화부터는 청취자분들의 댓글을 더 많이 달아줬으면 좋겠네요. 청취자들이 바뀌어야 돼. 우리는 그대로. 네,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 1화에서 1부에서 너무 사실은 이 해외 구매라는 걸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뭔지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분명히 얘기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아마존과 이베이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했었고 네. 사실상 근데 아마존과 이베이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도 이런 게 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아마존이랑 이베이라고 생각하면 해외에 있는 사이트라고 그 생각하니까 그냥 해외 뭐 유명하고 큰 사이트라더라, 전 세계적인 쇼핑몰이라더라 이 정도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특이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그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싶은 것들 검색 한번 해보시면 가끔 깜짝 놀라는 가격들이 나와요. 그 사는 방법은 이후에 말씀드릴 테니 한번 검색이라도 해보십시오. 네, 예. TV 같은 네. 것들은 뭐 우리나라에서 네. 3,400만 원 하는 TV들 여기서 그쵸. 보면은 뭐 100만 원, 100만 원 네. 우리나라 가져오는 비용까지 다 해도 한 150만 원. 네. 그럼 뭐 그런 정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한 번쯤은 검색해 보시는 건 좋을 검색해보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제 주변인들한테도 하라고 하는 게 함으로써 가격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약간 물건을 보는 시선이. 맞아요. 그 특히 이제 문화예술 쪽에 있다 보면 악기가 전자악기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요즘 나오는 악기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근데 악기를 요즘 해외 배송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아마존이 월등히 쌀 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 우리나라의 악기를 떼다 파는 사람들도 AS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해외 AS를 따라요. 그냥 예. 결국은 해외 보내서 수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구매가 훨씬 나을 때가 많아요. 악기 같은 또 경우에도. 뭐 악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악기를 이제 중고로 구매하고자 하거나 맞아요. 그리고 또 진짜 희귀한 악기들 있잖아요. 네. 뭐 지미 핸드릭스가 치던 기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기타 구하고 싶으시면 이베이 이베이지. 한번 들어가 그럼 보시면 이베이지. 어마어마한 가격에 거기는 싼 거 찾으러 가도 괜찮지만 비싼 가격에 특이한 거 구하고 싶으시면 이베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베이 자랑을 해드리자면은 80년도에 나온 저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필름 카메라를 거의 새 거와 같은 상태, 완전히 다 독점하는 우리나라 전 세계 최초의 그 필름 디지털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필름 카메라를 10만 원을 주고 샀죠. 디지털 카메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필름이에요.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쭉 찍으려고 보면은 전자식 조리기가 네, 달려 있다는 빛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가 거기 나와요. 그 신기하더라고 나 네. 보니까. 근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어. 배터리를 이제 샀는데 그 판매자가 물론 11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예. 네.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그 정도 상태면은 보통 한 25만 원은 줘야 그것도 없어서 못 사거든요. 예. 올리면 부르는 게 값인 가격이었는데 이베이 치니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10,000원부터 시작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래 딱 12만 원이면 사자 하고서 12만 원 반값인 걸어놨거든. 12만 네, 원이면.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자 깔끔하게라고 했는데 11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기뻐하면서 결제 바로 하고 주문했죠. 그랬더니 그 판매자가 뭐 이렇게 보내면서 한국이니까 뭐 이렇게 보내는 게 좋을 거야 하면서 되게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고서 한 일주일 기다렸나요? 그랬어요. 예. 판매자가 이제 보냈는데 일주일쯤 후에 갑자기 그
아까 잠깐 나왔던 페이팔. 페이팔은 이베이의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네네. 주요 결제 시스템이죠. 네. 그리고 판매자도 그 페이팔로 돈을 받고 구매자도 페이팔로 돈을 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페이팔이 중간에서 돈을 갖고 있는 역할인 거죠. 경매가 잘 안전 끝날 때까지. 거래처럼. 안전 거래처럼 그런 사이트인데 페이팔에서 10,000원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을 썼네. 예,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게 돈이 돌아온 것 같다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깜빡하고 배터리를 안 보냈대요. 그래서 10,000원을 빼주니까 이걸로 배터리 사도록 하라고. 약간 사기의 네. 느낌이 살짝 네, 뭐 나는데. 없었겠지. 그거 구하기도 힘든 배터리였는데 어쨌든 뭐 그냥 깔끔하게 구매했던 것 같고 그 말씀드린 요지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아예 못 구하거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그 가격이 형성된 희귀품이라면은 이베이를 꼭 검색해 보시라고 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한 1부 마지막에서 이번에 이렇게 좀 더 글로벌하고 뭐든지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외에 예. 약간 더 희귀한 서비스들을 얘기하기로 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지나간다고 해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조사한 것들 다 얘기 못 한다고 해도 네. 좋아요. 뭐가 있을까요? 저희 던져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네. 중에 덕후 분들이 좀 많으시겠죠? 없을 수도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덕후가 뭔지도 모르겠지. 누구나 다 자기 하나씩 덕후적인 네. 기질은 가지고 있어요. 덕후란 매니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덕후가 그- 뭔지도 모르셨겠죠. 제가 이 서비스를 처음 접한 건 네. 닌텐도 DS가 한창 유행할 때 닌텐도 DS를 중고로 사고 싶어서 여기를 찾았거든요. 아 진짜요? 우리나라에서 안 사고? 네, 그 좀 더 싸게 사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팩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 팩을 구하고 싶어서 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제가 네. 이 서비스의 이름은 이제 두구두구두구두구. 일본 야후 옥션. 일본 옥션이 아니라 일본 야후 옥션이에요? 그 줄여서 일옥이라 그래요. 일옥. 일본 옥션 이렇게 하는데 네네네네. 일본 옥션하고 우리나라 옥션이 꼭 일본에 나가서 한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제 야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선 철수한 철수한 야후가 야후. 네. 옥션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네. 일본 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오픈이 야후에 껴 있는 거죠. 네이버에 그거 껴 있듯이. 네, 야후의 서비스인데 네네. 이제 옥션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경매만 하는 서비스예요. 여기서는 뭐 바로 직구하고 이런 건 없어요. 딱 순수하네요. 경매만. 네, 순수하게 결제 시스템 그 경매 시스템만 있는데 네. 뭐 여기는 옥션의 특징과 이베이의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자동 입찰도 되면서 그래요? 네. 시간이 5분씩 늘어나요. 정말 짜증 나는 것들만 다 갖고 있네요.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만 구할 수 있는 뭐 피규어라든지 네. 예. 그리고 뭐 일본에서 많이 하시는 유희한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것들.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구하는 것들 네네네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닌텐도 DS 게임 팩들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줄여놓은 아키하바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매니아들이 진짜 놀러 가는 곳이군요. 네, 완전히. 이베이에서 못 구한 네. 뭐 이베이에는 보통 양덕들이 좋아하는 이런 밀덕스러운 것들은 올라오거든요. 예. 번역 이거 용어가 너무 자꾸 남발하잖아. 밀리터리 자, 덕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해 문화 제품들이나 그런 희귀품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이고. 예.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은?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문화를 그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1억 한 번쯤은 다 네, 써보셨을 일본 거예요. 문화를 좋아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자꾸 문화 얘기를 하냐면은 문득 생각나는 건데 희귀하다라는 거의 전제는 대충 문화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네. 희귀하고 구하기가 힘들고 뭐가 이제 없어져 버린 것들은 뭔가 문화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일본 쪽은 당연히 일본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겠네요. 네, 네. 그 그리고 그런 게 더 쌀 테고요. 프라모델 네. 피규어 이런 네. 것들. 그거를 미국 이베이에서 구매하면 약간 더 비싸겠죠. 일본 옥션보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일본은 워낙 폐쇄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맞아요. 일본 내수 물건들을 구하려면 일본 옥션에 들어가서 음. 싸게 살 수 있어요. 제 일례로 제가 그 왜 폴라로이드 카메라 아시죠? 네네네.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이제 핸드폰에서 찍은 사진을 폴라로이드로 뽑아주는 인스탁스 미니라는 기계가 있어요. 네네네. 이게 우리나라엔 신기하네. 지금은 나왔는데 네. 일본에만 물건을 풀고 우리나라에 물건을 안 푸는 거예요. 원래 코닥에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요. 로모그라피인가 거긴가? 이거 아니요. 이게 후지. 후지. 아 네. 후지. 후지에서 하는 건데 여기가 일본에 없어가지고 제가 네. 1억에서 살려고 찾아봤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가격이 한 20% 이상 싸요. 오, 경매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매로 네네. 제가 경매를 만약에 들어갔다면 20% 이상 싸게 구매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고 물품을. 운이 따랐다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도 구매할 네, 수 있었을 그런 거고요. 물건들 일본 내수로만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도 일본 네. 옥션에서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네네. 좋은 게 뭐냐면 네. 일본
번역이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 거의 자연어랑 비슷하게 번역이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일본어가 때문에 잘 되지. 우리나라 사이트들도 몇 개를 찾아보면 네. 이 일본 옥션 레이아웃을 똑같이 만들어서 그 내용만 번역을 해서 보여주는 그냥 사이트들이 번역 있어요. 사이트처럼. 네. 아.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정확히 네. 지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사이트들을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네. 일본 옥션에서 그런 피규어나 프라모델 일본 네. 내수 제품 진짜 싸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음. 이거는 진짜 싸게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몇 가지 예전에 이제 잠시 거쳐갔던 이제 뭐 숙녀분들 중에서 이게 리라쿠마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나도 좋아하는데. 둘이 만났어? 근데 어쨌든 그 리라쿠마가 뭐지? 뭔 자동차로 나온 게 있어. 토미카? 네, 어. 토미카라고 그 토미카라고 코딱지만한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죠. 네. 그것만 만들고 그걸 시리즈로 만드는데 내 여자친구도 그거 모르는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근데 아무튼 그거를 아니야 그 토미카라는 걸 그 친구는 몰랐어요. 그 네, 여자분은. 그냥 그 차를 네. 갖고 싶었던 거지. 아니 그 리라쿠마를 좋아하니까 아. 내가 그러면 그 토미카의 이런 근데 그게 희귀판이었단 말이에요. 한정판처럼 딱 지금은 나와서. 한정. 근데 토미카는 항상 한정판 아니에요? 아니 리나코만 한정판은 네. 아니에요. 그래서 한정판인 줄 알고 내가 그걸 사다가 네. 주려고 우리나라에서 쳤더니 그걸 이제 일본에서 떼다가 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돗대기 상처럼 네. 쇼핑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장난감 모아서 파는 곳처럼. 근데 거의 한 6, 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코딱지가 6, 7만 원. 그래서 난 도저히 이 자동차를 6, 7만 원 주고 못 사겠는 거야. 차라리 조그마한 거 사서 내가 그림을 그리지 7만 거기다가. 원까지 사랑하지 않았던 건 네.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잠시 근데- 거쳐갔다잖아. 그 일본 옥션은 아니었었고 네. 일본 쪽 그냥 일본 아마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검색해 보니까 일본 아마존 가격이 한 4만 원 정도면 살 수 오, 있는 싸네요. 가격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항드 말대로라면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도 살 수 있다는 거니까. 네네. 중고로 네, 구하면. 네, 네. 거기다 한 정도 아니라며? 그럼 뭐 그냥 사겠지. 네.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방송 듣고 계시면 그때 그 숙녀분은 검색해서 한번 사보십시오. 듣고 있니? 음성 편지 한번. 듣고 있니? 나 은실장이야. 그게 누군데? 네 라라쿠마 당황했어. 네 리라쿠마 자동차는 일본에 잘 있단다. 일본 옥션에서 사면 싸게 살 수 있어. 네, 살려고 했다가 그냥 생각을 접었어. 그때쯤 우리가 갈라지기도 했지. 이거 배경음악 깔아서 네, 뭐 헛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네. 일본 옥션. 그러니까 해외 문화의 희귀품을 네, 돌아와서요. 해외 문화의 희귀품을 사시는 분들은 이베이 특히 일본 문화. 아니 해외 문화 그러니까 아, 서양 네. 문화의 네네. 희귀품 뭐 방금 것처럼 미국에서 나온 진짜 오래된 카메라 음.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패션 쪽은 아예 희귀하게 뭐 언제적 나왔던 선글라스 이런 것들도 비싸게 파고 이러니까 전투기 빈티지로. 사고 싶으시면 이베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쵸 다 팔잖아요. 전투기도 팔아요. 전투기도 팔아? 네, 땅도 전투기도 팔지 팔아요. 않아? 그 근데 땅도 팔- 배송은 안 되잖아 전투기는. 가서 배송기가 만나서 오는 거야.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정말 이런 것도 있어 같은 것들은 이베이를 검색하시고 예. 그리고 일본 문화 쪽은 아무래도 일본 옥션을 먼저 검색하신 다음에 다른 것들을 찾는 것들이 여러모로 그 시선을 넓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럴 네.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그러면 한국, 미국, 일본 봤어. 네. 그럼 우리 대망의 전 세계 창고, 음. 세계의 창고, 마대. 네, 대륙을 한번 세상의 또 모든 것을 만드는 그곳. 근데 대륙은 뭐 방송에 이제 나오겠지만 딱 하나만 보면 되죠. 대륙은 네. 더 이상의 사이트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 하나의 계열사만 보면 돼요. 이게 저는 이 우리 또 마원 형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지금 이 서비스가 있기 전까지 저는 중국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이 서비스를 만나기 아, 그래요? 전까지 중국에서 물건을 이렇게 쉽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번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리바바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이 중국에. 근데 일반적으로 해외 물건들을 사거나 아니면 이런 좀 온라인 구매를 좋아하시지 않으면 알리바바라고 알고 있지 이 쇼핑몰 이름을 모를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알리바바라는 사이트들 그 그룹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어느 정도 될까요? 삼성 뭐 그룹이겠지. 삼성 정도 될 거예요. 네. 그 정도예요? 왜 그 우리 정도냐면 삼성보다 클 걸? 이 회사는 나스닥에 등록이 됐어요. 이게. 네. 이 아, 나스닥에 등록이 됐다는 건 어느 정도 가치가 인정이 됐고 회사의 규모가 크다는 얘기겠죠. 예. 뭐 몰라 이거 어떻게 들으시면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삼성 저기 아저씨는 그 세계적인 무대에서 그렇게 말 안 아니, 하잖아. 삼성이- 마원은 하는데. 삼성이랑
마윈이야? 삼성이랑 알리바바를 네. 1대1로 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안 되지. 한국 내에서 삼성의 네. 위치랑 중국 내에서 알리바바 그룹의 위치가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럼 더 크지 않아요? 뭐 샤오미 근데 좀 다르나? 그거를 뭐 크다 작다를 우리 방송에서 사실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그래. 그렇지. 그렇고 네이버로 뭐, 하자. 아니, 네이버 뭐, 정도 그래, 영향력이 네이버는 뭐 공공의 적이야? 뭐만 하면 네이버 일단 까고 시작하는 거. 거긴 아니, 고소를 안 안 할 것 같아. 안 깠어. 아니 어쨌든 알리바바 하긴 네이버랑 알리바바랑 비슷한 급이라고 하면 네이버는 땡큐지. 알리바바가 땡큐지. 그런가? 아무튼 텐데. 그 이 알리익스프레스 그 알리바바 그룹 안에. 네, 알리바바 그룹 안에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릴 네, 거예요. 방송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뭐 경영에 관심 있지 않은 이상 알리바바까지 굳이 알 필요도 없고 네, 그냥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곳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가 이제 알리바바 속에 있는데 네네. 이제 이 사이트가 99년에 오픈을 했어요. 네네. 되게 오래됐죠 생각보다 우리가 네. 머릿속에 각인이 된 것보다. 엄청 오래된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를 쓰시기 전에 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이걸 익숙해 인지를 하고 쓰셔야 되는데 그냥 내가 산 물건이 짝퉁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냥 쓰셔야 돼요. 아니야 그렇게 인지하는 거 보면 생각적으로 우리가 위험하게 발언해 드리는 것 같고 음. 내가 산 물건은 짝퉁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혹시나 진퉁이 오면 어. 정말 운이 좋은 거고. 근데 이게 알리바바에서 사는 물건들에 네. 있어서 샀을 때 나는 정품이다 이러고 썼는데 짝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구별을 할 수 없는 그 퀄리티가 좋다는 네. 거예요. 수준이 진짜 예. 좋죠. 지금 뭐 저희 긍정 씨 우리 테이블 위에만 해도 알리에서 온 것들이 몇 개가 있어. 그러니까요. 알리 사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줄여서 이제 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진짜 이거 딱 우리 10화 1, 2부를 통틀어서 지금부터는 딱 이 인터넷 쇼핑 해외 쇼핑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 부분만큼은 딱 들었으면 이득이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게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곳을 난 알기 전까지 네. 그 다이소나 네. 뭐 해외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 싼 것들 싸게 차라리 많이 소비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안드로이드 케이블, 충전 케이블 그리고 그냥 막 뿌리고 다니는 이어폰 아무거나 그냥 2,000원짜리 이어폰 이런 것들을 사면서 싸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싸서 이 정도 품질이 나오니까 괜찮아라고 하고 알리익스프레스를 알았을 때 내가 샀던 2,000원짜리 이어폰이 100원짜리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충격, 이게 그 문화 충격은 진짜 제가 알리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도 이 아이폰 3GS 쓸 때 이 케이블이 희귀하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네. 아이폰 비쌌고, 그때는 또. 아이폰이 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쓰는 사람이 잘 없어서 이제 케이블을 좀 사야겠다 이러고 알리익스프레스라는 데를 들어가 봤어요 처음으로. 네네. 뚫어 들어가서 이제 딱 갔는데 알리익스프레스의 특징은 네. 한 개씩은 잘 안 팔아요. 그렇죠. 원래 약간 첨언을 하자면 원래 알리바바 그룹이 처음에 시작한 게 일본 쪽 자체가 원래 전 세계 OEM으로 도매상을 하는 회사들이 네, 많으니까 맞아요. 그 도매상들을 온라인으로 도매 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게 알리바바였단 중국이요? 말이에요. 네. 중국에서 해외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이건 도매 거래를 편하게 하려고 그 알리바바는 지금도 들어가면요. 알리바바에 있는 것들은 한 개 단위가 아니라 박스 단위로 계약을 네. 하고 팔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알리바바에서 하는 원래는 알리바바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네. 타오바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네네.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G마켓이에요. 소비자들을 오픈 대상으로 마켓? 네. 네. 근데 타오바오는 좀 집어치고 네. 알리익스프레스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네. 도매 말씀하신 대로 도매 쪽인데 네. 도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아이폰 케이블을 100개에 5만 원? 100개면 100개 5만 원 비싸지. 100개 만 원. 그치, 이렇게 100개 팔아요. 그 3GS 맞아요. 시절 네. 얘기하자면 100개에 만 원이지. 제가 그때 50개를 만 원에 샀는데 얼마야? 아직도 다 못 뜯었어. 안 망가져 심지어. 아니 망가지면 버리고 그냥 딴 거 쓰면 돼.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실 때 이런 거를 얘네는 어떻게 파냐면 라트라는 단위로 파는데 네. 라트라는 단위에서 뭐 라트에는 1라트에 10pieces 들어 있어요. 네. 10개의 케이블이 들어 있으면 네. 한 라트를 살 때 뭐 이런 라트 단위로 팔기 때문에 물건을 좀 싸다 싶으면 그냥 라트 단위로 사는 게 오히려 이득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뭐 갑자기 얘기가 이제 막 우후죽순 나왔는데 알리익스프레스의 장점을 먼저 천천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베이, 아마존
그리고 뭐 일본 옥션 네.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어요.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후에 저희가 말씀드린 배송을 대행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여와야 돼요. 그 예를 들면 미국에서 샀다, 아마존에서 샀다면 아마존에서 우리 집 주소를 적어서 받는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고 그렇죠.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돈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미국권 안에 있는 어떤 물류 창고 같은 곳, 뭐 예를 들면 그 중개해주는 업체로 물건을 보내서 거기서 그럼 물건이 도착했다고 저희한테 문자가 오고 그 문자에 적혀 있는 금액, 그 물건 사이즈에 맞춰서 그 대행 업체가 우리한테 청구를 하죠. 그럼 그 금액을 지불하면 비행기를 태워서 한국으로 보내줍니다. 네네. 그럼 한국 내에서 택배사가 그걸 또 받아서 전달해주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그 일본 옥션이든 아마존이든 이베이든 다 같은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네. 몇몇 희귀한 경우 빼고는요. 네네. 근데 알리익스프레스는요 반대로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나라로 무료 배송을 해줍니다. 네네. 그리고 집까지 그냥 무료 배송을 해주죠. 음. 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그 차이나 포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중국 그냥 우편.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치면 그냥 등기인데 등기번호만 겨우 줘야 되는 등기로 해가지고 해외 배송을 해줘요. 그리고 웬만한 경우들은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다 무료 배송입니다. 근데 무료 배송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시면 네네. 아 내가 이걸 샀었나? 그치. 이럴 때 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나한테 올 게 있나?라고 할 때 딱 왔는데 그때 딱 왔을 때 뭐지? 어떤 이게 샀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열에 벅차면서 여러분 그 네. 알리익스프레스 사시고 언제와 하면 절대 안 옵니다. 이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 사는 사람들 사이의 루머인데 차이나 포스트 자체가 그래요. 중국 택배가 원래 중국 우편으로 오는 거다 보니까 배 타고 오는 거잖아요. 네. 거의 그러니까 그 한 달은 기본적으로 좋게 잡아야 돼요. 음.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도 공표를 해요. 너희들 무료 배송을 하면 기본 30일 정도는 걸린다라고 네. 하고 왜 그 우리나라 옥션에서도 며칠 내에 안 오면 물건 안 왔다고 신고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는 한 일주일 안 되면 이상하니까 이제 신고하고 글 올리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알리는 기본적으로 30일 정도가 60일이 60일. 주어져요. 그래갖고 60일 동안은 물건이 안 도착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싸고 무료 배송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셨다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 배송 시간이 그렇게 되고 그 우리나라나 아니면 해외 배송처럼 빠르게 만드시려면은 뭐 물건값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뭐 많아요. 아이팟 케이블로 따졌을 때 뭐 10개 100불인 10개 만 만 원인데 음. 배송료가 20불, 그래, 2만 원인 경우 배송료가 20, 두 배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배송 부분에 있어서 그 크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지 않죠. 그 어차피 기업들은 크게 큰 돈 내고 몇 푼 더 많은 양을 페덱스나 이런 빠른 걸로 받을 테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대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여러분 뭔가 질이 좋은 걸 사려고 하시지는 마십시오. 네. 그냥 쓰다 버려도 되는 거. 근데 가끔 가다가 진짜 좋은 물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좋은 물건 있어요. 좋은 물건도 있고 아까 말씀했던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긍정이가 말한 네. 그런 마인크래프트 칼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그리고 절대 한국에서는 이걸 왜 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알리감 다 있어요. 사실은 알리익스프레스의 장점은 아까 말했던 싸고 무료 배송이고 품질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더 싼 거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게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좀 암암리에 있는 거지만 그 판매 원래 정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빼돌려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작물 OEM이라고 아니야 작물? 아니 작물이라기보다는 그 도면을 갖고 있으니까 그 공장이 노는 시간에 그 공장을 돌려서 공장주가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중국권 내에서는 합법이지만 그 예를 들어 아이폰 케이블도 그런 식으로 나온 케이블들이 튼튼한 게 많아요. 그러면 애플이랑 계약을 위반한 거긴 한데 이제 뭐 중국이 워낙에 자국권 기업들을 보호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다 쉬쉬 넘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네. 알리익스프레스가 되게 질이 안 좋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쇼핑몰 같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의외로 책임감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제가 배터리를 구매한 적이 있거든요. 네. 외장 배터리. 네. 근데 한 30일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네네네.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네. 너 보냈니? 네. 그랬더니 자기가 차이나 포스트로 보내려고 했는데 네네네. 배터리는 위험물이라고 보낼 수가 없다. 따뜻하네. 그래서 내가 스웨덴 택배를 이용해서 보내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올 수 있는 게 중국에서 스웨덴을 갔다가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웨덴 택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네. 드는 비용은 내가 내니까 이야, 걱정하지 마라. 착하네. 책임감 있는 데도 이게 있어요.
한 60일 걸렸겠네. 알리익스프레스는 말씀해주신 대로 판매자와의 소통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판매자들이 보통은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문법이 다 우리나라 그 콩글리시처럼 초등교육 이상 받은 영어 수준의 사람이 읽어도 네. 뭔 다 소리 이해. 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아니 이해돼. 그래서 더 잘 통해. 근데 이해돼. 그런 내용들을 보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영어를 잘 못하셔도 좋고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책임감이 좋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런 네. 플로우로 이어져요. 야, 너 이거 물건 보냈어? 이렇게 넘어가면 네. 얘네가 보냈어. 근데 네가 못 받았어? 그럼 잃어버린 것 같은 다시 보내줄게. 이래서 물건 똑같은 게 2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보내기 시작한 다음에 며칠 있다 또 올 수도 있거든. 네. 우린 조용히 네. 있지. 근데 못 받은 것처럼. 이게 그만큼 그쪽에서는 이 물건의 가치가 낮다는 엄청나게 낮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 더 이거- 보내줘 그냥 이런 거잖아. 그는 받아서 제가 야 이거 저 뭣도 모를 때 네. 야 2개 왔어. 2개 왔어라고 그랬더니 그럼 2개 써?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과 근데 여러분 그 이런 면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면도 있어요. 그리고 그 상품이 아까 말했듯이 실제 예를 들면 뭐 아이폰 케이블을 아니 정품 케이스 있잖아요. 가죽 케이스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뭐 찾아보면 뭐 이미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짝퉁이에요. 딱 봐도 짝퉁인데 엄청 퀄리티가 좋은 경우도 있고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약간 보물 찾는 느낌으로 내가 여기에 큰 돈을 들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뭔가 그냥 소소하게 한번 사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구경하시다가 질러보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주로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네. 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거의 다 뭐 이런 종류의 물건들은 이베이에서 살 수 있지만 네, 모든 거의 아이폰도 그렇고 거의 모든 공산품은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부품이 다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아이폰이 제가 액정이 깨졌어요. 네. 한국에서 구매하려면 36만 원을 달래요. 네네네. 그러면 그냥 알리에서 8만 원 정도를 주고 액정 부품만 사서 네. 제가 직접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교체를 하고 이 물건을 들고 사설 수리 업체에 가면 네. 그냥 공인비 한 2만 원 받고 고쳐줘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부품들,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들, 특히 아이폰류에 네네네네. 들어가는 부품들은 다 있죠.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토 360 액정은 없던데. 있어요. 내가 찾았는데 있어요. 근데 수리비랑 그 액정 가격이랑 똑같더라고요. 모토로라가 참 그 공인비 안 받고 무료로 수리해 주는 거였습니다. 부품값만 받고요. 어쨌든 알리익스프레스의 요지는 그 여러분들이 크게 이거에 대한 막 엄청 중요한 물건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냥 케이스 뭐 이렇게 소비될 수 있는 거 네. 부셔져도 부셔질 거라고 예상하고 쓰는 것들 음. 이런 것들을 유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쇼핑을 하면 특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옥션이랑 G마켓에서 그 핸드폰 케이스들 3,000원짜리들 여러 개 사서 쓰시는 분들 계시죠. 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똑같은 거 한 100원에 살 수 있어요. 100원에 10개 3,000원에 팔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100원인데 무료 배송이에요. 대신 60일 뒤에 와. 100원인데 무료 배송이고 막 이러니까 한번 보시고 재밌는 게 거기서 파는 사람들 그 옥션에서 그 있잖아요. 비품들 파는 사람들 네. 솔직히 말하면 다 타오바오나 그쪽에서 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알리에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알리에서 반대로. 보면 설명글이 한글이야. 맞아. 근데 그런 밑에 경우 중국어로 번역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돌고 도는 예술시장 같은 건데 아무튼 해외에서 그 왜 길에서 보면 지하철역에서 뭐 그 칼국수 이어폰 3,000원 이렇게 팔잖아요. 네네. 네. 다 알리에서 떼오는 거죠. 타오바오 쪽에서 떼오는 거니까 직접 거기 가서 구매하시면 훨씬 저렴하고 그 맘맞는 친구들이 있으면 돈 모아서 더 빠른 배송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고 뭐 한 30분 정도 또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떻게 구매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를 갖고 있고 예. 이게 그때 마윈 대표가 그 사임사 하면서 네. 그 알리바바 처음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알리익스프레스가 갖고 있는 철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자기가 생각했던 게 무료 배송 99%와 그리고 피드백. 아까 아망드가 얘기했던 구매하는 사람도 그렇고 판매하는 사람도 그렇고 피드백이 80% 이상, 90% 이상 나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네네. 그리고 그걸로 인한 리스크나 징계나 이런 것들을 되게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료 배송이. 네. 그래서 다만 마윈 형님은 얼마나 걸릴 거라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다만 다 무료 배송이라고 한 아니 거지. 중국 내에서 빨리 받을 수도 있으니까. 중국 내에서도 근데 비슷한 시간이 걸려요. 그게 배송이 느린 이유를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모아서 보내요. 사람들이 다 일정 이상 판매량이 될 때까지 모으기 때문에
판매량이 좀 되는 사람들한테 사면 빨리 온다는 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이제 배송 대행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배송 대행은 아까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네, 한번 구매 대행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구매 대행은 그 어차피 배송 대행에 사실은 약간 들어 있는 느낌으로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매 대행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 해외 배송이라는 게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맞는 그만한 인프라가 구축이 됐으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이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희귀했었어요. 그죠? 예를 사는 게 들면, 어렵기도 네. 하고. 우리처럼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개인적인 그걸로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이제 소소하게 시작을 한 거죠. 내가 대신 사다 줄게. 내가 대신 어떤 방법으로 있어서 사서 너한테 갖다 줄게라고 했었는데 아까 아망드가 얘기했던 그 뭐였죠? 일본 옥션 쪽 그 하는 것도 결국은 구매 대행인 거예요. 내가 어떤 상품을 일본 옥션에 있는 상품 번호 몇 번을 사고 싶어. 근데 난 할 줄 모르니까 너한테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비딩을 해가지고 경매를 낙찰을 받으면 얼마입니다. 그리고 배송료는 얼마니까 입금하세요 하면은 입금을 해서 줘요. 제가 옛날에 ADSL 시절에 구매했다고 했던 게 그런 방식으로 구매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실 비주류 안에서는 꾸준히 있었던 거고 예. 지금 와서는 그 구매 대행을 하던 사람들이 이미 마치 우리 옛날에 컴퓨터 조립하는 쇼핑몰들이 많았던데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 네. 하나와 하나 남고 그것처럼 정보력이 발달되고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 제가 그때 제일 처음 해외 구매한 게 네네. 아이패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아이패드 구매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해외에서 사는 거에 대한 방법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해외 구매 대행을 요청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 이후에 제가 또 다른 물건을 할 때는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저는 구매 대행은 이제 그때부터 적고 이제 배송 대행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구매 대행은 사실 어느 나라 구매 대행 이렇게 치면 하려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개인도 있고 사업자도 있고 해주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각자 가격대나 프로세스는 다 똑같습니다. 요청 검색해보고 그럼 이건 얼마 정도면 되겠어. 견적 받고 입금하면 진행. 그 이런 금액이 식이거든요. 비싼 거죠. 네, 훨씬 비싸요. 왜냐하면 수수료라는 명목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은 수수료만 받습니다 이러면서 싸게 프로모션 하는데 그게 다 원화 결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현지화로 결제를 해요. 그러면 그 거기서 나오는 시세 차액이나 환율 차액을 고스란히 다 수익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네. 2배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이런 네.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막상 보면은 다 한국에 계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서 그 정보 갖다가 그냥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사실은 기왕 그러실 거면은 1시간 더 투자하셔서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시는 게 더 빠를 거고 맞아요. 저희는 전적으로 저희는 아까 말했듯이 각 세계 각국의 이 전 세계에 있는 IT 테크놀로지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그 팀이기 때문에 네. 배송 대행 서비스라는 거에 대해서 조명을 좀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탕진잼이라는 주제를 갖고 소비 문화를 보기로 했는데 네. 신기하게 이 소비 문화가 이제는 아까 말했듯이 해외 쪽으로 몰리면서 네. 이 뭐랄까 이 달콤한 꿀을 찾아오는 꿀벌들처럼 배송 대행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배송 대행 업체가 갑자기 뿅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지금 방송에서 일단 뭐 많은 배송 업체들이 있고 각자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지만은 예. 뭐 가장 순위상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리고 특징을 갖고 있는 4개의 서비스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몰테일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코틀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오마이집이라는 곳이 있고 이하넥스라고 이렇게 4개의 서비스를 저희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외에도 다른 서비스들이 있는데 많이 찾아보시고 가격 비교를 해보세요. 가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가격 비교를 해보시되 다만 믿을만한 사이트인지는 온라인 검색이나 후기 검색을 통해서 검증을 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저희가 네. 소개해드리는 서비스들이 좀 특색 있긴 하지만은 네,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여기 이게 소개가 될 정도면 네. 유명하다는 이거 그 배송 대행 업체는 유명할수록 비싸더라고 내가 봤을 때. 맞아요. 사실은 그래요. 저희 처음 얘기할 게 몰테일인데 몰테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시작했고 예. 그 제일 오래됐고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제일 특색 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1위예요. 따라잡을 수 없는 독보적인 1위인데 예. 그래서 그냥 그 중고거래가 아니 그 해외 구매 얘기하는 뭐 다른 포럼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그냥
1위 업체라고 하면 다 이 업체를 생각을 합니다. M사라고 네. 하죠. 그래서 그 가장 가능한 게 거의 미국이랑 다른 해외 배송하는 곳들은 보통 미국, 뭐 일본 그리고 많이 하면 뭐 독일, 네, 유럽 그 정도. 유럽 쪽 이 정도고 그 정도인데 이 몰테일은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 5군데. 한국에서? 네. 한국은 역으로 한국에 있는 걸 세계 어딘가로 보내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유학생들이 네. 예를 들어 G마켓에서 과자를 사는데 네. 외국으로 배송을 안 해줘요. 대박이다. 그걸 한국에서 해주는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짱이다. 가능할 수밖에 없지. 업체가 1위니까. 그렇죠. 그리고 몰테일은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만큼 회사가 크고 사업 그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예. 배송이 밀리거나 이러는 일이 거의 없어요. 도착하면 바로바로 다 처리를 해줘요. 이거 제가 네. 몰테일 한번 써봤는데 네네. 몰테일에 가입하니까 제 주소를 주던데요. 네, 그렇죠. 해외 배송을 그 배송 대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또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특정 저희가 말한 몰테일, 코트리, 오마이집, 뭐 이안엑스 이런 데 가입을 하면 그 가입한 사람 이름으로 된 주소를 줍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이름 주소라기보다는 그 회사 주소에 뒤에 사서함을 붙여놓는 네, 거죠. 사서함이죠. 네, 그럼 그 주소를 쇼핑을 할 때 우리 집 한국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주소를 써서 배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트에 가서 몰테일이나 코트리나 오마이집에 가서 내가 너희 사이트에 있는 내 주소로 내 사서함 주소로 이러이러한 물건을 보냈으니 며칠 있으면 도착할 거니까 도착하거든 잘 도착했는지 확인해주고 가격 견적을 내달라. 한국까지 얼마인지. 그러면은 확인까지 한 다음에 견적이 나와요. 그럼 그거를 한국으로 보내주는 게 배송 대행의 일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몰테일이 아까 말했듯이 독보적인 1위고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먼저 시작한 선점 효과도 있지만 특이하게도 그 몰테일이 제일 자랑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빠르다는 것과 예. 무조건 보상제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보상제. 네. 만약에 내가 해외에서 너네 집까지 이걸 보내주는데 이게 중간에 깨지거나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몰테일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네, 네. 몰테일이요. 중고 상품은 안 되고요. 네. 뭐 그냥 몇 가지 새 제약이 것들만. 있지만 네. 그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내에서 뭐 TV를 샀어요. 근데 TV를 검사했는데 멀쩡했어. 잘 됐어. 그래갖고 포장해서 보냈는데 깨진 거예요. 네. 받았더니 그럼 네. 깨진 거를 인증을 해주면 그 TV 가격이나 이거를 그대로 돌려주던가. 와 대박. 네, 그 구매했던 영수증을 해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보험 같은 거죠, 일종. 그러면 네.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약에 아마존에서 사서 몰테일로 보냈는데 몰테일에서 보상해주고 아마존에서 보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몰테일이 그걸 넣어서 1위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 아마존이나 다른 해외 대부분의 쇼핑몰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야, 딜리버리드 뜬지는 그러니까 배송 완료됐다고 뜬지는 한참 지났어. 그럼 네가 깨친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시간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아마존 입장에서는 자기가 배송할 의무는 다 했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리고 그 미국은 택배 받을 때 이제 사인하잖아요. 그 사인을 했을 때 확인하고 사인을 한 거니까 문제 없다는 걸 그럼 그때 말을 했었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몰테일에 네. 도착했을 때 그 상품이 정상이었다는 건 몰테일에 뜯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걸 요청할 수도 있고 네, 검수를 네. 하죠. 내가 뜯기는 싫은데 깨져 상관없으니까 뜯지 말고 그냥 보내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험은 못 드는 거고. 그런데 그래도 그 보험은 적용이 되어 있죠. 와 짱이다. 네. 그럼.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좀 민감한 부분들이 많고 사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좀 안 좋은 후기들도 많아요. 그게 이제 뭐 무조건 보상이라고 했는데 보상을 걸고 늘어진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생명보험도 뭐 그런디 뭐. 그렇지. 사실 사람이 목숨이 오고 가도 지금 그러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걸로 선점을 했고요. 사실 그거는 부수적이고 둘째적인 문제고 이게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네.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에서 오는 효과들이 그렇죠.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사이트도 되게 깔끔하게 네. 돼 있더라고요. 사이트가 되게 깔끔하게 얘네가 돼 있고. 국적기만 쓴다던데 네, 그게 원래 다른 걸 쓰다 보면은 네네네, 걔네랑 제휴 맺은 거 택배를 먼저 보내주려고 맞아요. 이걸 밀어버린대요. 네, 그래서 비싸도 얘네가 국적기를 이용을 해서 빨리 주려고 그걸 대한항공 쓴다고. 같은 걸 네, 이용하는 그런 거 거예요.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여행편에서 나왔던 각 나라마다 비행기가 있는데 그거 말고 그 쉽게 말해 택배 회사 전 세계적인 택배 회사에서 비행기를 사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페덱스나 그걸 DHL. 그거 말고 그렇죠. 그런 데가 갖고 있는데 그런데 외에도 그냥 아예 비행기만 한 10대 사가지고 그 화물 운송만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우리가 모르는 이제 회사명이겠죠. 네네. 상호명이겠죠. 그래서 걔네들은 뭐 창고 단위로 그냥 물류만 운반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아까 초창기에 말했던 배송 대행 업체를 잘 찾아보고 후기를 검색하고 쓰시라고 하는 이유는 네네. 그런 데를 쓰는 경우 같은 경우에 방금 긍정 씨 말처럼
내 물건이 안 와요. 예정된 날짜에 한국에 왔어야 되는데 도착을 안 해요. 이유는 그 배송 대행 업체에 따졌더니 우리도 미안한데 비행기사에서 그렇게 해줘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이제 출처를 모르는 운송 회사를 썼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격이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몰테일의 단점은 딱 하나입니다. 비싸다는 거. 엄청 가격이 비싸다는 거. 그리고 그래도 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뭐 해외 구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사이트를 쓰시기보다는 여러 개의 사이트를 쓰시면서 뭐 괜찮은 물건에 것들, 맞는 큰 것들이나 뭐 비쌀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싼 데서 시키시는 싼 데로 받으시면 되는 거고 정말 소중하고 이거 내가 며칠까지 꼭 받아야 되는 것들이야. TV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은 몰테일을 이용하시면 돼요. 비싸도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게 몰테일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뭐 2위가 사실은 이제 논쟁하기 좀 없죠, 어렵긴 2위가. 하죠. 네, 춘추전국 시대지. 치고받고 네. 싸우고 있는 거지. 캐나소나 다 이제 나도 배송된 비행기 좀 한번 몰아볼까 같은 거 같은데. 저 위에서 몰테일이 그래 싸우고 있어 이러고 있고. 예, 오마이집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좀 쓰세요. 오마이집. 오마이집의 장점은 몰테일과 정반대되는 컨셉이죠. 싸다. 저렴하다. 음. 저렴하다. 대신 조금 늦을 수도 있다라는 거. 많이 늦는 것 같던데 요새 보니까. 원래는 늦지 않았어요. 원래는 안 늦었어요. 초창기에는. 예. 제가 오마이집 통해서 뭘 하나 샀었는데 네. 되게 빨리 왔었던 것 같아요. 그 한 1년 전에. 초창기에 오마이집이 이제 밀어붙인 게 네. 우리는 가격이 M사보다 네. 월등히 싸다 하면서 이제 저렴함을 표했고 더 공격적이었다고 내가 느꼈던 거는 이 어디라고 말은 안 해요. 타사 배송 대행지에 그 보면은 보통 배송 대행지는 그 배송 대행이라는 게 세금도 물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배송 대행 했던 걸 안 지우고 계속 남겨놓거든요. 네네. 기록을. 몇 네. 건. 그 몇 건 부분을 캡처해서 자기한테 주면 자기들의 레벨을 반영해 주겠다는 그러니까 그 거예요. 회원 등급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다른 사에서 이용했던 그 실적을 가져와서 보여주면 우리 우리가 오마이집에서 등급을 쓴 것처럼 올려주겠다.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프로모션을 막 했었어요. 아, 그러면서 공격적이네. 예, 진짜 공격적으로 했었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많이들 넘어갔거든요. 네네. 자, 근데 방금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필요에 따라서 오히려 좀 괜찮고 약간 망가져도 괜찮다 혹은 늦어도 괜찮다 하는 건 싼데스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오마이집으로 몰리는 거예요. 싸니까. 네네. 그래서 오마이집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물류량은 이만큼이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렇게 렉 걸리는 거지, 렉 슬슬 걸리는 거. 아예 감당을 지난번 거 못하는 먼저 해줘. 거야. 왜냐면 법적으로도 그렇고 클레임 덜 받으려면 그나마 늦다고 클레임 받는 게 차라리 낫지. 나중에 시킨 놈이 갑자기 먼저 받았다고 하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얘네가 원래 네. 3일 배송이라고 해서 네네네. 미국에서 사면 3일 만에 받게 그게 배송을 했었어요.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빨리 왔고 심지어 네, 사람들이 많이 지켰지, 이용 안 할 때는 지켰지. 대박이었어. 네. 근데 그 3일 배송 슬쩍 없어지더니 네. 그냥 저렴한 걸로 컨셉을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하는 그 모 커뮤니티가 있는데 예. 저는 해외 구매를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저는 받는 다음에 이런 거 없이 그냥 귀찮아서 그냥 돈 더 주고 그냥 바로 직접 한국으로 받거든요. 배송되는 네네네. 근데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그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있잖아요. 네네네. 물건 싸게 사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 네. 미국의 그 큰 명절 같은 10월쯤 네, 뉴스에도 나오죠. 네, 그런 그때 구매한 제품이 아직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거의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사실 환불해줘야 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거의 부처님들이 이거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근데 그럼에도 이게 아까 말했듯이 배송 대행지를 잘 알아보고 쓰셔야 된다는 이유가 미국 어디 항의할 데가 없어요. 미국 쪽에다가 항의를 하잖아요. 물건 네. 구매한 곳에. 그럼 걔네들은 이 얼탱이가 없는 거지. 야 보내준 나는- 지가 언젠데. 그리고 심지어는 배송 기사가 받았다고 사인도 했어. 네. 잘 받은 거 아니야?라고 하고 끝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배송 대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걔네 입장에서 미국 쪽 판매자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룰이 아니니까 네네. 책임질 여지를 넘어간 거고. 그리고 그리고 사실 클레임을 걸어도 이게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자국적 사업자라고 하죠. 네네. 창고는 뭐 미국 쪽에 있고 이러니까 클레임을 우리나라 쪽에 걸어도 이게 처리가 천년만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정확히 어디다가 클레임을 걸어야 될지 네.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전화 연결도 엄청 안 돼요. 왜냐면 답답하지, 그럼. 전화 연결하는 사람 한 명까지 지금 물건 포장해야지. 지금 늦었는데. 나 여기서 새벽 3시에 전화 왔어. 미국이라고. 장난해?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마이집의 특징은 그래요. 근데 오마이집이 가장 최근에 뉴 오마이집이라고 해가지고 뉴 오마이집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 내가 그래갖고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엄청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한 4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네. 좀 천천히 받아도 되는 거였어요. 네네. 개 샴푸였는데 무거워가지고 오마이집으로 보내려고 들어갔는데 뉴 오마이집을 가입하면 네.
그 뭐 프라임 뭐 프리미엄 혜택을 좀 주고 네.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럼 그 원래 있던 오마이집은? 잘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오마이집이 두 개가 된 거야. 같은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네, 같은 회사예요. 근데 나도 몰라요. 정확히 알아보진 않았어요. 일부러요. 왜냐면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화가 나서. 네. 그리고 어떤 행실을 취했건 내부적인 프로세스가 바뀌었고 뭐 어떤 자기네들 공장을 따로 빼던가 아니면 뭐 그런 뭐가 있었겠지. 음. 네. 가서 사이트 보면 거기 써 있겠죠. 뉴오마이집을 왜 그렇겠죠. 만들었는지. 네. 근데 어찌 됐건 사실 사용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이미 늦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는 행보야. 완전 화가 네, 나지. 너희들 그거 하고 있고 그 짓 할 인력과 그 시간으로 차라리 물류 창고를 키우고 인력을 늘렸으면 먼저 처리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거는 하게 되는 경영진의 거죠. 실수가 아닐까. 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또 그래서 뉴 오마이집이 대거 프로모션 하고 있으니까 예. 사실 사용자 입장에선 난 그런 적 없는데라고 하면서 또 걸로 넘어가고 있어요 많이들. 네. 그냥 지금 잠깐 쪽 네. 빨아먹는 것도 그러니까 뭐 괜찮겠네요. 왜냐면 자 보세요.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오마이집이 대박을 쳤거든요. 네. 돈을 엄청 많이 쓸어 모았어요. 왜냐면 대부분 아까 말한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구매 물품들이 다 오마이집으로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그거 아직도 못 받았다.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이 있죠. 왜냐면 생각 그렇게 많이 몰릴 줄 몰랐으니까. 네. 근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달 남았는데 네. 뉴 오마이집이라는 사이트가 생겼네. 그리고 프로모션을 대거 하고 있어요. 예. 몰라요. 이게 의도하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느낌을 자꾸 지울 수가 없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한 달 남았어요? 10월 9월부터 11월일 걸요? 몰라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얼마 안 남은 건 뭐 근데 맞겠지. 지금 7월이요. 뭐 얼마 안 남았어. 준비해야지. 네네. 아니 그러니까 봐봐 그때 가서 또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치. 미리 만들고 미리 회원 만들어- 수집한 다음에 아 여기 싸구나 이미지 원래 구축하고, 있던데요, 여기 네, 원래 이러면서. 있는 좀 싼데야 이러고서 대거 그렇게 해야죠. 뭐 장난해? 뭐 나쁜 의미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그 이런 걸 보통 그 궤도 루팡 같은 느낌이죠. 약간 이렇게 그렇죠. 돈 싹 들고 나쁘게 계속 나쁘게만 보면 먹튀지 어떻게 그치. 보면. 뭐 아닐 거라고 믿고요. 저희는 오마이집 사랑합니다. 저 회원 등급 높아요. 저도요. 오마이집.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새벽엔 전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생활이 있는 거니까요. 여긴 한국이냐 이러고 끊어.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특색이 있는 것 중에 이게 싸다 그리고 비싼데 안전하다 이미 양대 산맥은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후죽순 제 3세대 주자들로 나오는 곳들에서 몇 가지 이제 미는 것 중에 그럼 빨리 우린 빨리 해줄게 평균 가격인데 빨리 해줄게라고 하는 것 중에 떠오르는 신흥 강자가 이안엑스라는 곳이 예. 있어요. 이안엑스는 이름에서 느낌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한진 그룹에서 하고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 한진 택배가 있고 또 아시아나 계열사죠. 대한항공. 대한항공 계열사예요. 아시아나. 아시아나 계열사예요. 대한항공. 아 또 이렇게 논쟁을 또 하네. 땅콩 어디야? 땅콩 아시아나지. 땅콩 땅콩 대한항공이지. 대한항공. 그래 한진 땅콩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런가? 아, 또 그렇다고 합니다. 한진이 네 정치 거기- 얘기하지 말랬지. 땅콩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땅콩이 먹고 싶어요. 한진이 택배도 있고 네. 해운 회사도 있기 때문에 거니까. 맞아요. 배도 갖고 있어요. 뭐 그냥 땅, 하늘, 바다 뭐 다 트랜스포트 타이쿤이야. 거의 매니 그 게임인데 막 그냥 심심하면 그냥 배 한 대씩 사가지고 놀리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한진이 아까 말했듯이 배를 갖고 있고 예. 비행기를 갖고 있고 국내 택배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늦게 시작한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단점은 얘네들은 이걸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이건 주관적인 제 해석 분석입니다. 네. 아까 말했던 몰테일과 오마의 집은 원래 그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 싼 곳에다가 아예 땅덩이를 크게 사서 창고를 지어놨어요. 네네. 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물류 창고라는 개념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그런 물류 창고 안에다가 물건을 보관할 수가 있고 아까 말한 뭐 검수를 하는 시간도 벌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용자가 많아져도 다 커버할 수가 있고요. 오마이 집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안엑스는 한진그룹은 원래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냥 그 공업용으로 자기들 그 뭐 무역하는 곳들이나 원래 있던 이런 카고들 정도가 전부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약점인데 이거를 강점으로 사용해서 이안엑스는 더 빠른이라는 서비스를 냈어요. 그래서 아까 몰테일 얘기할 때 아망드가 그랬잖아요. 껍데기 까서 확인해 주냐고. 네.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안엑스는 아예 야 우린 이거 안 하는 걸 쪽으로 권유해. 네네. 그래서 안 하면 더 싸고 더 빨리 보내줄게. 라고 해서 안 하면 인력이 안 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창구도 차질 안 하니까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물건이 이안엑스에 오면 네. 그냥 그 아마존 포장 그대로
비행기에 실어버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비행기 트렁크 열어놓고 거기로 네, 배송하는구나. 그냥 걸로 배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네.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러면 인력비가 줄고 네. 창고비가 주니까 돈을 덜 받아도 되겠죠. 그럼 사이즈만 검색해서 사이즈가 몇이니까 얼마야 하고 입금 받으면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괜찮네. 네. 그러니까 이건 대신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물건이 한 개만 와야 되고 예. 그 아마존에서 예를 들어 뭐 식료품을 뭐 잔뜩 샀어. 네. 그러면은 안 돼요. 왜안 물건 돼? 무조건 한 상자에 한 개가 상품이 들어 있어야 돼요. 한 상자나 그러니까 한 상자 안으로 들어 있어야 돼요. 네. 상자가 하나면 여러 개로 예, 왜냐면 가끔 아마존이 여러 개를 사면은요. 먼저 갈 수 있는 거 먼저 가고 아까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판매처가 다르면 네네. 택배가 2개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취소돼요. 네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빠르게 배송하는 것들이 이안엑스의 그거였고. 이안엑스는 카드도 있던데. 그래서 이안엑스 카드인가 뭔가 결제하면 무료로 배송해주는 네. 그런 얘기도 봤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네. 원래 대부분의 항공사 국적기들은 카드사랑 손을 잡고 국적기 마일리지가 쌓이는 카드사를 갖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요? 원래 있어요 다. 대부분 그 뭐 어디야? 뭐 삼성 카드 같은 삼성카드에도 거는 있고 어디에도 있고 어. 대부분 카드사 보면은 마일리지를 전환할 뭐 수 있어. 그 좋다. 대한항공 카드 그 어디야? 아시아나 카드 제휴 카드 갖고 이런 있잖아요. 것처럼요. 네. 와. 그 말인즉슨 한진그룹 안에 카드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그쪽 통해서 기존에 커뮤니티 있던 곳하고 야 우리 이거 이안엑스 사이트 카드도 만들어줘. 이러면 나오는 거죠. 아무튼 카드까지 쓰기 시작하면 진짜 이안엑스를 벗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싸집니다. 예. 다만 단점은 아무래도 그 이 뭐야 창고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기존에 이런 것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CS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국내에 배송을 했는데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책임 여하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한진 택배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제 또 고객 택배사들 유명한 그 상담 전화 돌리는 게 시작되는 거죠. 이안엑스가 네. 10번 전화하면 한 번 받는다고 유명하던데요. 네. 왜 아마- 어디를 새벽 3시에 전화하잖아. 전화 받는 직원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이렇게 당직가 돌아다니다 울리네 하고 이렇게 받는 거지 어떻게 그냥. 보면은 대기업 마인드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그 CS 팀이야 구성하려면 구성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아마 엄청나게 빨리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다른 배송 대행 서비스들도 있는데 시간적인 문제나 이런 것상 저희가 굳이 여기서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배송 대행이라는 게 이 정도로 운영이 된다는 것과 예. 여기까지만 알면은 일단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프로세스들은 청취하신 분들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자세한 거는 뭐 검색하면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써놓으신 블로그 글들이 잔뜩 있으니까 예. 네. 하나씩 보시고 주의하실 거나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리자면 뭐 세금 폭탄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사다가? 전 없어요. 전 없어요. 네, 저는 있습니다. 많죠. 그 아망드 그 아이패드 사실 때 세금 내셨을 거 아니에요? 저 안 냈는데요. 안 걸렸어요. 연락이 안 와. 관세. 냈어요. 네, 관세. 관세 그냥 그때 구매대행 구매대행에서 다 해줘요. 다 해줬어요. 구매대행에서 관세까지 포함해서 금액을 내게 하는군요. 네, 알아서 네. 그래서 좀 기억이 없어요. 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직접 배송 대행을 하실 텐데 우리나라 법에 해외에서 미국 돈으로 $200까지는 200달러. 200달러까지는 배송비가 세금을 안 내요. 이게 네. 그 한미 FTA가 시작되면서부터 좋아진 건데. 네. 네. 근데 이 $200라는 기준에 몇 가지 안 되는 물건들도 있어요. 네네. 뭐가 있죠? 뭐 약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안 그런 될 건 거예요. 아예 구매가 불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은 잘 찾아보시고 아무튼 $200 안쪽에서는 그 관세가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돼요. 네. 미국에서 산 가격이 내가 산 가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몇몇 품목들 다른 품목들은 그 이게 통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찾아서 보시면은 될 거고 $200가 아닌 일반적인 품목들 몇 가지 희귀 품목들이 있어요. 뭐가 있나요? 생각나는 거 있나요? 뭐 전자기 같은 거 말씀하시나요? 아니 전자기기들 말고 전자기기들도 $200 안쪽까지는 전자기기는 이- 관세가 없어요. 네. FTA 때문에. $200를 안 내죠. 네. 근데 아니에요. 전자기기도 $200가 넘어가면 부가세를 내죠. 부가세는 원래 다 모든 물건에 다 붙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럼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관세라고 칭하지 않고 세금 전체를 다 말씀을 드렸을 때 네. 관세, 부가세 포함으로 $200 안쪽이면 아예 그거 전부 다 내질 않아요. 네. 면세예요, 완전히. 네네. 쉽게 말해 우리가 공항에서 면세품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근데 $200 넘어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물건마다 전자기기인지 옷인지 신발인지 이런 거 따라서 나라에서 지정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자세한 거는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고 관세청에만 가도 다 나와 있고 심지어 내가 살 거를 금액을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까지 해주니까 네. 그거는 직접 검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세금 얘기를 드린 이유가 네네. 이 아까 전에 배송대행 얘기를 하다가 네. 그 배송대행 쪽에서 이런 거를 일부러 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네네. 그 싼 이유가 배송대행 세금을 안 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해외 쪽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포장에다가 네네. 더 싼 가격이라고 포장을 해서 써서 보내는 거죠. 아 언더밸류. 실제로는 저기 한데 전문 용어로 언더밸류라고 합니다. 가짜로요? 네, 그냥 그러니까 쓰던 거라고 포장을 예를 들어 써놓던가. 내가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네. 뭐 이거 5만 원이야라고 써서 그냥 보내는 그리고 거예요. 가짜 영수증도 대충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거지. 오.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왜 제가 아까부터 해외 구매를 할 때 유독 후기를 꼭 찾아보시고 네네. 그 사이트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시고 이건 배송 대행이든 구매 대행이든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만약에 내가 아까 아망 말대로 아이패드를 샀어요. 네. 근데 아이패드 좀 그 세금을 잘 처리해 줬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망도 세금을 진짜 냈는지 안 냈는지 알 수 없죠. 아망도 명의로 고지서 날아왔어요? 아니요. 안 왔잖아요. 네. 난 냈어, 네 거 내줬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안 내고 언더밸류로 갖고 온 물건이었다고 치면 걔네들은 아망드가 세금 포함 금액까지 줬으니까 수익이 세금을 떼먹을서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 뭐 유명한 사이트를 몇 개 있어요. 그런 이미 소문 날 대로 난 사이트들도 있고 검색해 보시면은 뭐 유명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이름을 언급하기는 힘들고요. 힘들고요. 예.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아망 말대로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망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랬어요? 잘 냈을 거예요. 유명한 잘 사이트였을 안 거예요. 합니다. 네, 좋은 사이트였을 텐데 만약에 걸리면 이거를 우리 상식에는 그 업체가 초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네. 관세청에서는 그런 거 없고 네 이름으로 들어온 물건인데 네가 언더밸류를 했으니까 거짓말로 신고를 했으니까 너 이제 블랙리스트야라고 네. 하고 네가 벌금을 내야 돼라고 합니다. 음. 벌금은 당연히 내야 되고 세금도 당연히 내야 되게 되는 거고 예. 더 문제점은 그날 이후부터 제 이름으로 들어오는 그 걸린 사람 이름으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 반입 물품들은 다 한 번씩 뜯어져서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게 진짜 그 가격인지. 네, 뭐- 이제 한 번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뭐 거래 금지 이런 네. 건 아니고요. 그거는 심해지면은 이제 그동안 샀던 물건부터 다 검색하러 쉽게 말해 진짜 그 밀수하는 사람처럼 경찰 세무조사 대동해서, 뜨듯이. 예, 오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진짜 업자이신 거고 한 개 구매 잘못했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대단하다. 아까 알리 부분에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갔으면 했었던 부분인데 예.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뭘 사도 다 언더밸류를 해줘요. 어? 이게 문제점인데 왜? 그냥 나는 세금을 낼 생각으로 알리익스프레스 요즘 중국산 타블렛이 좋은 게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타블렛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30만 원짜리 샀어요. 그럼 미화로 30만 원, 20만 원이 200달러가 넘어갔으니까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세금 낼 생각을 하고 30만 원짜리 샀는데 알리에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언더밸류 지 맘대로 해서. 왜냐하면 알리 입장에서도 세금 처리를 하기가 귀찮잖아요. 아, 그 판매자가. 판매자도 해야 돼요? 아니 판매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돌아올 늘어나니까 수가 반송돼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세금을 안 내게 안 되면 내면 그 사람이 안 내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배송비도 공짜로 보냈는데 또 그걸 해야 되니까 언더밸류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몇 번 있어요. 알리에서 이제 굳이 비싼 걸 샀다가 세금 내고 싶은데 세금 못 내게 그냥 언더밸류 처리해줘가지고 걸려가지고 이제 블랙리스트가 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알리에서 그래서 비싼 걸 사실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판매자한테 짧은 영어로라도 노 난 언더밸류 세금을 낼 테니 원가를 적어 보내라라고 이렇게 아이고 쓰셔야 돼요. 너무- 페이텍스. 네. 그래갖고 뭐 후기에는 알리에서는 오히려 그 가격 제대로 써 있는 거 찾기가 더 힘들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분들 세금 문제를 명확히 알고 구매하셔야지 이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9화 18을 통해서 해외 구매까지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이 방송만 들으면 꼭 마치 한국 구매보다 무조건 해외 구매가 더 좋고 싸고 이럴 거라고 들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진실일 수도 있지만은 네네. 잘 모르는 상황에서 거래를 하시다가 오히려 정말 더 비싼 가격을 내시는 경우도 있고 예. 맞아요. 곤란한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음. 꼭 어느 정도는 아까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시고 한 60분 정도 공부하시고 1시간은 공부하시고 도전하십시오. 예. 네.
뭐 저는 준비한 얘기는 이 정도가 된 것 같아요. 하고픈 말도 다 했었고 네. 떠들다 보니까 벌써 또 1시간 했네요. 앞부분에 네.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아니에요. 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마존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이번 화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괜히 또 이게 성지 예감하면서 예언을 하자면 한 10년, 20년 후에는 아마존이 진짜 미 전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엄청 무서운 기세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 진짜 쇼핑계의 구글 같은 느낌이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아마존이 들어와서 액티브엑스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게 좀 해달라고 제발. 살 수가 없잖아. 돈 좀 쓰게 해달라고 제발. 탕진잼. 탕진잼.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예. 네. 이개발 시간이 오랬는데 왜 딱 가만히 있어? 이제 오늘 뭐 지쳐가지고 이개발을 안 하나 봅니다. 네. 떠오르는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면 입개발은 네. 이렇게 우리의 아이디어를 넘어서 아마존이 다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 뭐 네. 입개발하면 뭐 야 인터넷 쇼핑이니까 한국까지 뭐 비행기로 왔으면 좋겠어 했는데 하고 이미 있어. 다 하고 있고 버튼만 누르면 상품 사줬으면 좋겠었는데 하고 있어. 이미 쇼핑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발빠르게 들어가고 있는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입개발은 망했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은 10화를 마지막으로 1시즌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1시즌을 종료한다기보다는 저희 공약 걸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 공약을 잘 지킨 기념으로 뭐 대대적으로 11화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11화는 좀 다른 좀, 컨셉과 네, 더 새로운 재밌는 컨텐츠들로 내용으로. 네, 준비해서 새롭게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아, 다음 주 그래도 쉬는 거 아니고 11화 네, 올라옵니다. 쉬지 않습니다. 또 끝나는 것 같잖아. 뭐 사람 바뀌는 것 같잖아요. 대대적으로 약간 구조조정. 아픈 긍정회를 빼고, 빼고 김영준 씨를 다시 개드립의 천재 김영준 씨를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팟빵과 아이튠즈에도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블로그 예. 자가발전.com. 네, 블로그에 와서 그 홍콩 여행 후기 확인하십시오. 네. 그 사진 네, 후기는 아니고 후기 올려요 그냥. 이거 보면 어디서 샀냐고 다 물어볼 네, 걸 댓글로. 그러니까 거의 뭐 긍정 씨 몸도 아픈데 그냥 병간호하면서 후기나 하나 올려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만나요. 안녕. 부서지듯 아름다운 너의 어깨 기대어 잠든 밤 내 삶의 전부